안녕하세요. 혹시 RE100 이거 대기업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에도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장 회사 돌아가는 것도 정신없는데 아리백은 또 뭐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 막막함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복잡한 개념은 싹 걷어내고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 길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째, 아리백이 도대체 왜 우리 회사 문제가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왜 유독 한국에서 이게 더 어렵다고 하는지 그 장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회로 만들 정책 지원은 뭐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리천, 이게 왜 갑자기 우리 회사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해법도 찾을 수 있겠죠. 우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개념, 탄소 중립과 아리일백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탄소 중립이 우리가 언젠가 꼭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면요. 아리일백은 그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핵심 차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넓은 목표, 다른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스코프 3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부품을 대주는 협력사,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운송하고 소비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들이 협력사인 중소기업들한테 바로 이 스코프 3 데이터를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못 내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생존 문제가 되는 거죠. 424.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업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건 이제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글로벌 비즈니스의 표준, 스탠다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리백 달성이 이렇게 어렵다고들 할까요? 그 구조적인 장벽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아리백 회원사들은 벌써 사용 전력의 절반 이상 53%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원사들은 고작 11.8%에 그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격차,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일단 재생에너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요. 또 쓰고 싶어도 물량이 부족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PPA처럼 기업이 직접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선택지도 별로 없고 규제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야말로 사방에 꽉 막힌 느낌인 거죠. 실제로 전 세계 기업들은 이렇게나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쥐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인증서를 사기도 하고 녹색요금제를 쓰기도 하고 특히 발전사랑 직접 장기 계약을 맺는 PPA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없는 겁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PPA 시장이 너무 작아요. 당연히 게임에서 이기기 어렵겠죠? 자, 그럼 문제점만 얘기할 순 없죠. 이제부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거창한 거 말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공장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슨 대단한 설비 투자부터 생각하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첫째, 에너지 효율 개선. 낡은 형광등 LED로 바꾸고
안 쓰는 전기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량과 전기 요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격이죠. 둘째, 정부 지원 사업을 내 것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측정의 시작입니다.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엑셀 파일 하나 열어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숫자만 입력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ESG 경영의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정책적인 지원은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미래의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목표를 선언하고 불과 1년 반 만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까지 됐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국가적인 노력 속에서 정말 반갑고 희망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 이야기인데요. 파주시는 지방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아리백 장벽을 허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파주시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킬로와트 시당 16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꼭 본받아야 할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이런 시도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국가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6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로 했고요. 해상풍력이나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 보여도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훨씬 쉬워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친환경 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전에는 환경을 지키는 게 다 돈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대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도 없어요. 친환경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 그걸 정하고 딱 한 걸음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